네, 아주 좋은 노래와 함께 시작을 하는 코너죠. 이번 시간은 영화 속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는 영화 속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의 김진관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김진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떻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뭐 하면서 날씨가- 지내셨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네, 머리 염색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이 짧으시네요. 예. 또 네. 더 귀여우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빠지면 안 되죠. 영화 그렇습니다. 직업을 만나다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전화했더니 이남규 아나운서가 혼자 영화를 혼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혼자 어떤-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 봤어요 그때? 이거 영화 이름 말해도 상관없는 거겠죠? 상관없죠 뭐. 예. 신비한 동물 사전? 사전? 네. 그거 보고 왔어요. 그거 재밌죠. 해리포터. 네, 네. 제가 해리포터 광팬이라서 네. 혼자라도 보고 왔는데 마침 끝나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혼자 영화 본다고 했더니 혼자 또 해리포터를 봤다고 그래서 이 친구 참 해맑은 친구구나 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요즘은 네. 보니까 이게 그 100세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어떤 영화 준비했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뭐 환갑 지나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여기에 맞는 좀 걸맞는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인데 이 이게 흑인과 2012년도에 나온 흑인의-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 네, 정말 네.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본 영화인데 안 잤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고. 네. 원래 밤에 네. 보면 자시나요? 그럼요. 한 5분이면 자면 됩니다. 항상 자장가처럼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어벤져스 이후로 저를 안 재웠던 게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도 네. 몰입도를 높이는 영화로 맞아요. 보고 알고 있는데 자, 이게 간병인이죠? 그 네, 오늘 맞습니다.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요.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간병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흑인 네. 간병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영화죠.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이 영화가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흥행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남기 아나운서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뭐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억만장자랑 백수 이 둘의 이야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억만장자라는 이제 필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이 백수로는 드리스라는 인물이 지금 나오는데 저 친구가 이제 백수죠. 네네네. 저기. 저 필립이라는 인물이 네. 정말 돈은 정말 많은데도 이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조금 사지 불만이 사지 마비 환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네. 정신만 깨어 있는. 근데 얼굴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 반면에서 이제 빈민가에 살고 있는 드리스라는 인물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 백수죠? 사람이 백수입니다. 백수인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 네. 필립의 간병인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병인이 꼭 돼야지 해서 지원한 게 아닌데도 어쨌든 목적이 다른데 그만큼 또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필립이 여기에 더 끌려서 네. 이 사람을 내 간병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문화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게 감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저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그 세 분은 안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네. 네, 저 영화 진짜 되게 다시 봐도 그렇지만 저 그 편집 화면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인데 딱 스토리 구도 자체가 되게 좀 그 끌리는 구도 저도 보게 됐는데 네. 너무 연기도 잘했고 또 너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맞는 그 맞아요. 느낌이 너무 참 좋았었는데 이게 참 영화적 설정 같긴 해요. 그렇죠? 되게 굉장히 빈민가 흑인 간병인과 백만장자인데 사지마비의 환자 이런 게 굉장히 좀 영화적이긴 하지만 참 재밌지 않았어요? 이게 뭐 스토리만 들으면 와 너무 영화 같은 얘기다. 이거 뭐 소설에나 나온 얘기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요. 얘기라고 해서 더 감동을 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영화 미 비포유에서도 이 전신마비에 걸린 젊은 사업가와 또 간병인으로 들어온 그 여자 그래요. 주인공하고 또 맞아요.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간병인과 환자는 매일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남이라고 하더라도 좀 각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간병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간병인 뭐 저희가 대충 알고 있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대충 알고 계시는 게 다일 수도 있는데요. 그 환자의 보호자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을 간병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하는 일이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좀 보통 하는지 네. 소개를 해주시죠. 환자 개인이 좀 이렇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을 해준다거나 옷을 갈아입혀주는 일들도 하고요. 또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를 받아야 될 때 같이 동행해주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간호사의 지원을 받아서 체온이나 맥박 등을 측정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서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환자의 집에서 돌보기도 하고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네. 지금 이제 드리스처럼 계속 같이 살면서 상주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럼 예. 이런 모습이 영화 속에서도 좀 잘 표현되고 있습니까? 잘 됐죠. 제가 뭐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을 본 게 있는데 이 필립이 항상 아프기 때문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드리스가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조금 고통스러운 소리가 난다 하면은 바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밤낮 없이 그냥 네. 옆에서 계속 지켜준다. 이런 근무 환경을 좀 잘 하루 보여주는 것 종일 같습니다. 붙어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간병인이 뭘까라고 연구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맞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양이 키우든가 본인은 이제 고양이 키우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거하고 또 기르는 거가 다른 것처럼 또 사람을 또 관리하는 것도 돌봐주는 것도 이게 그냥 사람이 뭐 착해서만이 네. 아니라 네. 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옆에서 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소변을 다 가려줘야 되는. 아니 솔직히 말해 제 4살짜리 딸내미 똥 오줌 가릴 때도 이젠 좀 이제 컸다고 네.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솔직히 성인분들이기도 한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일단 어떤 적성이나 소질이 좀 필요한지 저희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성신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배려심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봉사심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나 고령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쾌활해서 인내심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 그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여성분들이 이걸 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또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간병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될 거지만 이 전공이 필요한 건지 또 근데 그런 분들이 전공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떤 분들이 이걸 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네. 대신 간병인 관련 단체나 협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그 간병인이 되는데요. 교육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됩니다. 길지는 않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로 없는 거죠. 네, 국가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들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남자들도 요즘 하지 않아요? 젊은 남자분들도 하시죠. 남성분들도 네. 실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국가 자격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의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성을 그렇다면- 조금 더 갖추면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예. 하면 좀 이 간병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교육을 받고 나서요. 간병인 단체나 협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병인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그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요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좀 비슷해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병인 안에 네.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직업 사전에도 간병인의 관련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있고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65세 이상의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간병인이 아니고. 네. 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병인 되기는 좀 더 수월하겠네요. 수월하다고 볼 수. 간병인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요양보호사분한테 그걸 해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줬다고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제적으로 전문가한테 돈을 드리고 그렇게 보호를 받고 네. 그걸 증명해야 네, 받을 그렇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뭐 그냥 친구 한 명 앉혀놓고 걔한테 이렇게 간병인을 받은 다음에 또 걔가 해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보험금 하고 또 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이렇게 할 수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 예. 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이윤정 아나운서가 자격증이 왜 없느냐 뭐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전문성이 있어야 더 책임의식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실버 산업도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또 그 연령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명이. 그렇다면 지금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2008년에 67,70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8만 4,800명으로 와, 몇 명이 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거의 한 3배 정도, 네. 3배 안 되게 늘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가 계속 고령화될 거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간병인의 수요는 점차 많아지고 간병인 인력도 점차 많아질 예정입니다. 네. 네. 100세 시대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업의 전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로 변하면서 간병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직업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 직업이 노년 플래너입니다. 혹시 노년 플래너 들어보셨어요?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처럼 이제 나중에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지낼 수 그렇죠. 있을까 그런 걸 좀 짜주는 어떻게 거 하면 아닐까요? 잘 노후를 모르겠네요. 잘 보낼 수 있을까? 네.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걸 저도 몰랐는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말 그대로 뭐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금 전문적인 그런 어허. 시스템을 갖춰서 도와주는 역할을 노년 플래너라고 네,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노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고 플래너니까 계획 짜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이게 그렇죠.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노년들도 결국에는 노년이라는 시절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이나 유서 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하는군요. 네, 그래서 죽음을 좀 담담하고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법, 또 자손들과 어떻게 하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네, 뭐 간병인과는 또 다른 영역의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노년 플래너가 되려면 뭐 특별한 전공이나 학력 같은 뭐 그런 게 필요할까요? 네, 간병인처럼 노년 플래너도 아직은 전문적인 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민간 기관에서 노년 플래너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풍부한 인생 경험이 중요하고 또 상담 분야 지식이 중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한 중년층, 심리상담사 자격 보유자나 아니면 관련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이런 직업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관련 전공은 없는데요. 뭐 상담 심리나 노인 상담,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근무는 어디서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뭐 실버타운도 있겠고요. 어디서 보통 근무를 하게 됩니까? 네, 노인복지관이나 실버타운,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아니면 기업에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데 강의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을 것 그렇죠. 같은데 고령화 어떤가요? 사회로 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직 모르셔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직업이 있으면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년 플래너의 인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간병인이나 또 노년 플래너를 희망하시는 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남규 아나운서가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좀 참 알려주시죠. 많은데 그렇죠? 예, 뭐 영화 기억이 자체가 나나요? 거의 감동적이라 맞아요.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운데 이 필립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스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에 제가 간병인이면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너무 감동적 뿌듯할 것 같고 네. 이 일을 정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드리스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타입인데 또 남자 백인 주인공은 또 굉장히 까칠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꼬장꼬장해서 굉장히 그 성격이 안 맞는 상황에서 둘이 우정을 딱 그 확인하는 그 순간에 쾌감을 느끼게 네. 되죠. 아주 감동이 오고 안 보신 분들은 꼭 저희가 간병인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연구원님, 이게 간병인이나 이 미래 신직업이 될 노년 플래너 꿈꾸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노인 인구 계속 증가하면서 네.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분들 간병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년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분명히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건 뭐 여기 대본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윤여정 씨가 나왔던 죽여주는 여자라는 게 있는데 여러 뜻을 그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영화도 뭐 이렇게 언터처블처럼 이제 뭐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떤 노년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 그 지켜볼 수 있는 영화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간병인이 된다는 게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 사람 간의 관계를 좀 중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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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